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업은 이제 자바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바랑 지금의 자바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몇 가지 팁들 아실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패턴들을 설명할 때 그 클래스 관계도나 여러 가지 도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그릴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UML이니까 그 UML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바는 현재 버전 12가 나와 있고요. 13이 곧 이번 달에 나오겠죠. 아직 안 나왔죠?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자바 9 이후부터는 새 버전 출시 주기를 6개월로 고정했습니다. 무조건 3월, 9월에 새 버전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얘도 뭐죠? C++와 좀 비슷하게 중간중간에 LTS 버전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LTS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TS 버전이 아닌 것들은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안 해줍니다. 보안 패치 같은 거를 꾸준히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버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판매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각 버전마다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자바 언어 자체의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주로는 JVM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 라이브러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바꾸고 있는데 자바 5, 7, 8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기능이 도입되는 이유는 개발자들의 요구를 빨리빨리 반영해서 언어의 인기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발전 안 되면 개발자들이 다른 언어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의 요구를 빨리빨리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런 새 기능이 들어오면 그 기능을 도입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일 수 있고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 있고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요소 아니면 편리성. 보통 여기서 말한 편리성이라는 것은 코드를 좀 간결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바 8 이후에 좀 변화된 그 기능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하려는 거 총 6개라기보다는 저런 6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역 타입 유추, 지역 변수의 타입을 유추해주는 바라는 거, C++의 경우에는 오토에 해당되는 거 하고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자바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이 인터페이스에도 자바 8 이후에 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오브젝트와 옵셔널은 언어에 대한 변화는 아니고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요소들인데 강건하게 프로그램 할 때는 요 두 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바 8 이후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쓰이는 람다를 설명드리고 이 람다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스트림 클래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바의 스위치문 C 언어와 비교를 해보면 C 언어는 케이스절은 정수 상수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문자도 정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바 5 이전까지는 자바도 C와 마찬가지로 정수 상수만 케이스절의 상수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바 5에 뭐가 추가됐냐면 열거형이 들어왔어요. 열거형이 들어왔는데 C와 달리 자바의 열거형은 정수상수가 아니죠. 자바에서 열거형은 객체예요.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거형 스위치문의 케이스절의 상수로 열거형 상수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고, 자바 7부터는 문자의 상수를 케이스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확대를 했고요. 자바 12부터는 시험적으로 스위치 표현식이라는 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표현식을 쓰고 싶으면은 요 기능을 추가해야지만 컴파일이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 같긴 한데 자바 13에는 얘가 완전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위치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거형 쓰는 거죠. 열거형. 열거형을 케이스절의 상수 쓰는 거예요. 요 특징은 뭘까요? 여기서 잠깐 좀 특이한 특징. 뭐가 있나?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쓸 때, 열거형 상수 쓸 때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열거형 이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다른 데서 노스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 쓰려면 앞에 반드시 direction이 와야 돼요. direction 점. 근데 유일하게 케이스절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게 또 자바랑 C++ 쓰다 보면 헷갈리는 요소예요. C++ 이제 얘를 좀 따라해서 C++에 뭐가 도입되냐면은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이 들어왔어요. 근데 걔를 쓸 때는 여기다가 땡땡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C++하고 자바하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열거형 상수를 쓸 때는 타입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C++은 생략이 안 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케이스절의 상수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얘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이제 GUI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건 처리자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예요. 얘네 둘이. 근데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 이게 특별히 좋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 예제를 좀 뭔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땅한 예제가 머릿속으로 안 떠올라서 이렇게 여기 갖고 왔는데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뭘까 혹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면 이 레드 버튼, 블루 버튼은 타입이 버튼 타입일 거예요. GUI 노드예요. 뭐 스윙이 됐든 뭐 자바 FX가 됐든 노드 타입일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들은 보통 전체 클래스에 멤버 변수로 선언이 될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GUI 프로그램 뭐 자바 FX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럼 그 화면을 구성하는 데서 요 버튼들을 생성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 소스가 되는 노드들은 그 화면을 구성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또 쓰여요. 그렇죠? 이런 데 또 쓰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놨어요? 얘를 멤버 변수로 선언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를 멤버 변수로 선언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 버튼들을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버튼에 있는 레이블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스위치문은 자바는 문자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스위치 익스프레션이에요. 스위치 익스프레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월별 그 요일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만들고 아마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 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스위치문의 결과가 뭐가 돼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건 스위치문은 문이죠. 값이 되는 건 아니죠. 이 결과가. 근데 얘는 스위치문의 결과가 값이 돼요. 그래서 months가 4면 30이란 값이 여기 대입되는 거예요. 요 기호를 써요. 여기 기호를. 그리고 또 재미난 거 보면 콤마를 도입했어요.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거 간결하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게 훨씬 좋잖아. 편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이걸 자주 써본 거 아니어서 저도 일반적인 스위치 문에서도 이제 자바 12부터는 요 기능을 키면 컴마가 될 거고 다음 버전부터는 이게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콤마 쓰면 좋죠. 편하죠. 아니? 헷갈려도. 그래서 요게 이제 자바 12에 아주 따끈한 거예요. 들어온 기능이고 자바 12를 우리가 깔아서 쓰긴 쓸 건데 얘를 혹시 쓰고 싶으면 요거를 켜줘야지만 컴파일이 된다. 안 켜놓으면 컴파일을 안 해요. 오류가 납니다. 근데 키면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한번 심심하면 집에 가서 요 자바 12가 있으면 요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한번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 자바 12에 새로 들어온 건데 확정해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확정해서 안 들어왔다는 것도 이 자바의 정책하고 맞는 거예요. 자바는 원래는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빼고 출시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래도 넣어서 시험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넣었다는 이유는 검토는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검토가 안 끝나서 시험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13에는 아마 그 검토가 완벽하게 끝나서 이제 문제없이 이제 13부터 9월 버전부터는 쓸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문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이제 이게 언제 들어왔나? 10에 들어왔어요. 아마 자바 10에 들어온 거예요. C++의 오토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역 변수들의 타입 유추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초기 값을 바탕으로 타입을 유추하는 거죠. 요 타입 n, student, number, x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x가 두 번 나왔네. 뭐 어쨌든 바로 통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거 얘는 무슨 타입이 될까? int가 되겠죠. 얘는 student 타입. 얘는 정수 배열 타입이 돼요. 얘는 요 타입이 돼요. 그리고 얘도 요 타입이 되는데 요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요때 우리가 보통 바를 안 쓸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타입 인자를 템플릿에서 타입 인자를 주는데 이쪽 생성자를 부를 때는 타입 인자를 생략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얘도 스트링이다 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쓰면 이건 저랑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템플릿을 안 쓰는 버전이에요. 항상 자바에는 템플릿 쓰는 버전, 안 쓰는 버전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내가 그냥 스트링 써줘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어레이 리스트라고 안 쓰고 어레이 리스트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는 좀 더 상위, 추상 타입이죠. 어레이 리스트가 더 위에 있는 추상 리스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리스트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를 생략해 버렸어요. 여기를 생략해 버리면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보가. 이쪽의 경우에는
string이라는 게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니까 여기를 뭘로 간주해요? 오브젝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꼭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쓸 때는 여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귀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통 얘나 이쪽은 리스트 타입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그렇게 상위 타입으로 유추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어레이 리스트가 되겠고 요거는 해시 맵이 돼요. 우리는 그냥 맵 쓸 때도 보통은 이쪽에다가 맵, 뭐 string, integer, 뭐 맵, equal new, 뭐 트리 맵이든 해시 맵이든 내가 필요한 걸 쓰겠죠.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얘 대신에 bar을 쓴다고 해서 상위 타입으로 유추하진 않아요. 요걸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주의사항. 배열을 유추할 때는 요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아까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바 쓰시면 배열로 유추되고요. 복합 선언할 수 없습니다. 복합 선언이라는 게 이거죠. 바 x 이퀄 10, y 이퀄 10.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는 안 되고. 람다 표현식은 유추할 수는 없어요. 람다 표현식. 그러니까 람다 바 x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프로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 쓰면 요 타입은 유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려워서 안 했겠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 람다 표현식 자체를 쓸 때 이게 이제 람다 표현식이거든요. 뭐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람다 표현식이에요. 람다 표현식이라는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이름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간결하게 정의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거의 쓰는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 안 넣고 그냥 이제 얘를 없이 S1, S2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S1, S2는 인트가 될지 뭐 스트링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바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를 안 넣으면은 이런 아노테이션을 추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혹시 아노테이션 같은 어떤 기능을 변수에 넣고 싶으면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특정 타입을 여기다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런 아노테이션을 쓰고 싶으면은 바라는 걸 써주지 않고는 에러가 난다라는 겁니다. 요 아노테이션은 혹시 궁금한 사람 찾아보세요. 쟤도 뭐 널 체크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봐요. 바는 지역 변수 타입 유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멤버 변수 할 때 바 쓸 수는 없어요. 멤버 변수 할 때 바를 못 씁니다. 바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바 같은 경우에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초기화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바는 지역 변수. 그리고 아마 되나? 안 될 거예요. 그 C++은 함수의 반환 타입에도 쓸 수 있거든요. 오토를. 근데 자바는 아직 반환 타입의 바를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C++하고 자바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려요. 조금씩 특성이 다르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자바 8 이후에 인터페이스에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가 온 거는 함수형 프로그램 도입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바뀐 거가 있고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8 이전에는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를 선언할 수만 있고 상수만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객체지향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인데 자바 8 이후에는 기본 메소드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이 기본 메소드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메소드를 정의. 근데 이 기능은 객체적 기능의 확대라기보다는 뭔가 라이브러리 그 함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존 인터페이스들을 좀 손대야 됐는데 그 손대는 것을 조금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설명드리지만 지난번에도 그 설명드렸던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ISP죠.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그래서 보통 인터페이스 i가 있고 여기에 who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의 인터페이스는 그걸 구현하는 클래스들이 대단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comparable이다. 그러면은 뭐 그걸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필요에 의해서 함수를 하나 더 넣게 됩니다. 함수를 하나 더 넣게 되면 기존에 컴파일이 잘 되던 클래스들이 어떻게 돼요? 얘를 넣는 순간 다 컴파일이 안 됩니다. 뭘 해줘야 돼요? bar을 이쪽에서 재정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얘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얘를 넣으면 밑에 애들이 다 재컴파일 되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은 디폴트 이렇게 빈 메소드로 넣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밑에 1000개, 뭐 10,000개의 클래스가 I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컴파일해도 오류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얘가 필요한 애들은 재정해서 쓰면 되는 거고 계속 필요 없는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도입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잘 쓰던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함수를 추가해야 됐을 때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 ISP와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조금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기본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은 보통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자료 구조들은 얘가 저기 올라가면 상위 멤버예요. 컬렉션이라는 게. 그러면 이 컬렉션들의 얘가 인터페이스면 예전에 자바 8 전에는 여기다가 함수들을 정의 못했어요. 스태틱 함수들도. 그러면 얘와 이 컬렉션들이 써야 되는 스태틱 함수들은 어디다 만드냐면은 collections라는 클래스, 얘를 이제 utility 클래스라고 하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만 있는 거예요. 뭐 sort,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애를 이렇게 그럼 항상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정의하면 그 인터페이스 애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스태틱 메소드를 위한 뭐가 또 필요해요? 유틸리티 클래스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 8부터는 그러지 말자. 그냥 이 메소드 다 여기다 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페이스로 만들더라도 그걸 위한 별도의 유틸리티 클래스 만들지 않고 스태틱 메소드를 다 어디다 넣어요? 그냥 인터페이스에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한 종류라 보면은 그걸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유틸리티 클래스들의 정의들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하면 되니까. 그리고 프라이빗 메소드 정의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구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디폴트 메소드를 뭐 한 4개 만드는데 이 디폴트 메소드에서만 쓰이는 내부적으로 쓰이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private method 써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private method는 아래에 있는 애들, 얘를 서브 클래싱 하는 애들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걔는 나랑 상관없는 애야. 물려받는다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애도 아니고 불러 사용할 수 있는 애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바 8 이후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void foo 하면서 여기에 함수를 인자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함수를 인자로 받으려면 요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바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왔다. 예전에 만약에 자바에서 어떤 함수에 함수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함수에 함수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램이 없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아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함수는 전달 못하니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원시 타입 하면 객체예요. 그럼 객체를 이용해 전달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나 정의한 다음에 그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타입은 그 클래스의 타입 된다기보다는 그 메소드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타입이 요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UI 프로그램의 한 예인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GUI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러려면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여기다 등록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사건 소스랑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전에 자바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는 함수를 등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등록해요? 객체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즉 특정한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하면 나중에 실행되면 그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냥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방식하고 지금의 함수형 프로그램 도입했을 때 쓰는 방식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함수형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썼던 방식을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하면서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즉 우리가 함수를 다른 함수에 인자로 전달할 때 요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함수의 꼴을 지정하기 위해서 뭘 쓴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뒤에 가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여기에 있었구나. 분명히 내가 이 슬라이드 만들었는데 ISP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to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었을 때 bar라는 걸 추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얘를 상속받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자바 8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디폴트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와 원래 있던 x와 y는 이 디폴트를 쓰면 둘 다 안 바꿔도 되는 거죠. 클래스 자체를. 필요하면 bar을 재정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넣었으면 y는 안 변해도 돼요. 왜? y는 뭐야? bar가 필요 없는 애죠. bar가 필요 있는 애는 a 대신에 이제는 b를 임플리멘트 하면 돼요. b를 임플리멘트 하게끔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필요한 애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잘 쓰던 인터페이스인데 처음부터 쓸 거면 둘 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처음부터 넣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f만 쓰고 어떤 애들은 foo bat 쓰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애초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쓰던 거에 얘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여기다 그냥 바로 추가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상속받아서 인터페이스 하나 더 만들든지 디폴트로 추가하든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 디폴트가 그러면 쓸모없냐? 유용하게는 쓸 데가 없냐? 이것처럼 빔 메소드 말고는 쓸 일이 없냐? 이런 예제를 보면 쓸 수가 있죠. 여기 보면 is empty. 보통 어떻게 구현하겠어요? 실제 사이즈 값을 갖고 하겠죠.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뭘 접근 못해요? 상태를 직접 접근 못해요. 밑에 어떤 애들이 올지, 어떤 이름의 멤버 변수 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거는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가진다는 걸 알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 코드는 어떤 컬렉션이 오든지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보면 set, get이 있는데 move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메소드 그 상태를 접근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경우든지 다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x와 y 값을 인터페이스에서는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웬만한 경우에는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빔 메소드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응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도 정의해서 쓸 수도 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제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자바에 없던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중상속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L이라는 인터페이스 있고 L2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바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가 L1도 구현하고 L2도 구현하면 얘는 바 메소드를 두 개 받아버리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하나 재정의 하든지 해주지 않고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추가된 얘기를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객체를 처리할 때 널과 관련돼서는 또는 그 오류 검사할 때 유형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정을 하는데 A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여기 참조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 아니면 자바는 다 참조 타입이죠. 그럼 참조 타입은 다 널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널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이 A는 절대 널 값을 유지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his.a equal object requires non-null A 이렇게 놓으면 A가 널이 아니면 대입해줘요. A가 널이면 예외가 발생됩니다. 쟤랑 별 차이 없는데 얘를 활용해 주면 돼요. 근데 더 훌륭한 거는 이게 있습니다. requires non-null else 그러면 name 무명. 그럼 뭐예요? name이 널이면 무슨 값이 들어가요? 무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null else 말고 get이 더 훌륭하네요. else get. 만약에 얘가 string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뭐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new A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non-null S의 경우에는 이 A 객체, 여기 있는 인자에 있는 이 객체는 항상 생성될까요? 생성 안 될까요? 이렇게 코딩하면 non-null require non-null S에서 name new A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 A 객체는 항상 생성돼요? 안 돼요? 항상 생성됩니다. 그래서 얘가 널이 아니어도 요 객체는 항상 생성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this.a equal object. 요걸 쓰고 name new A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얘가 널일 경우만 이게 실행이 됩니다. 널일 경우에만. non-null else를 get을 쓰면 요 get에다가 뭐라 그럴까? 이거 뭐라 그러지? supplier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 함수가 람다 표현식이 들어가요. 근데 그 람다 표현식의 함수의 실행은 얘가 널일 경우만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new A 쓰면 얘는 무조건 A 객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터 만들 때 객체 지향에서 자바에서 세터 만들 때 요 세터 값이 널이면 절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널이 아니더라도 항상 참조 변수는 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줘야 될 경우가 보통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걸 활용해 주시면 좋다. 더 깔끔한 방법이고, 만약에 예외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널일 때 해야 되는 어떤 다른 행동들이 있다 그러면 얘를 써도 되고, 얘보다는 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non-null s require non-null s get. 요거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오브젝트에는 이 requires non-null 요거 말고 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많이 쓸 것 같은 게 요거다. 요거랑 요 세 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이디옴이라고 그러나?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코드가 깔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를 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리턴을 하는데 널이 나오는 거예요. 널이 나오면은 또 반드시 그 널을 검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get student by name 해가지고 홍길동을 찾았는데 홍길동이 없어. 홍길동이 없으면 널을 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프로그램하는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데 요 널 검사를 생략하게 되면
요때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옵셔널이라는 걸 또 도입했어요. 옵셔널. 그래서 우리가 널을 반환하던 옛날에 보면은 없으면 널 뭐 이런 걸 반환해야 될 때 그냥 널을 반환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자바에서는 옵셔널을 활용해라 라고 합니다. 옵셔널. 그러면 옵셔널을 활용하면은 이 옵셔널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 안 써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나 차이가 없어요. 요걸 안 하고 이렇게 get하면 이것도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직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활용하게 되면 얘는 널인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깔끔해지는 거예요. 요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옵셔널을 쓰라고 해서 옵셔널 쓰니까 is present get 쓰는 건 그거는 이제 하수들이 할 프로그래밍이고, 우리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른 그 함수형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써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간결하게 프로그램 하면서 강건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if present 말고 이것도 있어요. if present or else도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if present or else get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 get student by name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옵셔널을 반환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요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학생 배열이 뭐야 또 스트링 배열 요거 에러 스튜던트 배열인데 스튜던트 배열에서 학생을 찾으면은 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브라는 걸 써서 요 객체를 넣어 주시면 옵셔널이 뭘 유지하고 있어요? 찾은 학생 객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없으면 너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옵셔널 empty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함수 내에서는. 이 옵셔널 반환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의 알아두시면 되면 of와 empty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if present or else, if present or else get 요걸 쓰시면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